아니 이게 누구야? 박성민? 전교 1등 하던 놈이 견우 경비나 하고 있다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두 명의 남자가 경비복을 입은 50대 남성 앞에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30년 전 고등학교 전교 1등 박성민이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수재가 초라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자 동창들은 거침없이 조롱했습니다. 인생 참 어떻게 될지 몰라. 전교 1등이 겨우 경비원이나 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경비복 아래 감춰진 그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다가올 놀라운 반전을요. 과연 박성민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5시 강남 신축 오피스텔 로비입니다. 58세 경비원 박성민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지만 성민은 쉬지 않고 손을 움직입니다. 로비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한 치의 먼지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쿡 하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50이 넘으면서부터 아침마다 찾아오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성민은 내색하지 않고 다시 허리를 숙입니다. 로비 한쪽 구석, 키 큰 화분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성민은 화분 하나하나의 잎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냅니다. 시든 잎 한 장을 발견하고는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야 새 잎이 나오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잘린 잎을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6시가 되자 로비에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은 휴대폰만 보며 지나갑니다. 성민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인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그의 존재는 무시됩니다. 그때 7층에 사는 젊은 직원 한 명이 로비로 들어섭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깨끗한 로비를 둘러보며 밝게 웃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정말 깨끗하네요. 고생 많으세요. 성민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부드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성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칩니다. 로비 천장 곳곳에 검은색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총 6대의 카메라가 로비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성민은 일하는 내내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화분을 옮길 때도 바닥을 닦을 때도 자연스럽게 사각지대를 피해 움직입니다. 일반 경비원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동선입니다. 마치 이 건물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시가 되자 성민은 경비실로 들어갑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 낡은 소파가 전부인 공간입니다. 벽에는 당직표와 건물 구조도가 붙어 있습니다. 성민은 책상 서랍을 열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순간 서랍 안쪽에 오래된 열쇠 하나가 보입니다. 금빛이 바랜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열쇠입니다. 성민은 그 열쇠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을 닫습니다.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8시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장 오상철이 올라옵니다. 50대 중반의 상철은 성민보다 5살 어립니다. 성민 씨, 오늘 아침도 일찍 오셨네요. 상철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며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항상 미안해요. 이 나이에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죠? 상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민은 잠깐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상철이 로비를 둘러봅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다른 경비원들이 배워야 할 정도예요. 성민은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녹습니다. 상철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칫합니다. 성민의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낀 듯합니다. 하지만 상철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커피를 함께 마시며 새벽 로비의 고요함을 나눕니다. 9시가 되자 로비가 분주해집니다. 회사원들이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성민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를 정리합니다.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닦아냅니다. 우산꽂이에 정리되지 않은 우산들을 가지런히 세워둡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10시쯤 택배 기사가 큰 박스 여러 개를 들고 옵니다. 12층 1202호 택배요. 성민이 택배를 확인하고 수령증에 서명합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중한 말투입니다. 택배 기사가 돌아가고 성민은 박스들을 택배 보관함에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성민은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직접 싼 듯한 소박한 도시락입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입니다. 성민은 천천히 감사하듯 식사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봅니다. 한때 자신도 저 빌딩 중 하나에서 일했었다는 듯 잠깐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식사에 집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성민의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집니다. 아빠, 점심 드셨어요? 딸의 목소리입니다. 25살 대학원생입니다. 응, 방금 먹었어. 너는? 저도 학교 식당에서 먹었어요. 오늘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짧은 통화지만 성민의 얼굴에 온기가 감돕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이 일이 비록 힘들어도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통화를 끝내고 성민은 책상 위 작은 액자를 바라봅니다. 졸업식 날 찍은 딸의 사진입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민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도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딸 두 사람뿐입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성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오후 2시 성민은 지하 주차장을 순찰합니다. 주차장 곳곳에 쌓인 먼지를 확인하고 비상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구석진 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하고는 집게로 주워 담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건물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성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로비로 돌아온 성민은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다니며 묻은 발자국을 닦아냅니다. 유리문에 묻은 손자국도 깨끗이 지웁니다. 저녁 5시가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로 다시 붐빌 것입니다. 그 전에 로비를 완벽하게 정리해둬야 합니다. 성민이 걸레를 헹구며 창밖을 봅니다. 겨울 해가 벌써 기울기 시작합니다. 차갑지만 맑은 햇살이 로비 바닥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성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평범한 경비원의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조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로비 CCTV만이 묵묵히 그의 모습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열쇠만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오전 9시 오피스텔 로비는 출근 인파로 붐빕니다.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성민은 로비 한쪽에서 우산꽂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 때문에 젖은 우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하나하나 물기를 털어내며 가지런히 세워둡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빵빵거리는 소리가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성민은 고개를 들어 주차장 입구를 바라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칩니다. 곧이어 주차관리원 김대리가 황급히 뛰어 올라옵니다. 50대 초반의 김대리는 숨을 헐떡이며 땀을 닦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민이 조용히 묻습니다. 차단기가 고장 났는지 안 올라가요. 아래서 난리예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민은 재빨리 관리실에 전화를 겁니다. 소장님, 주차장 차단기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이 곧 달려 내려간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2명의 남자가 주차장에서 올라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50대 남자들입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입니다. 김태준, 12층 IT 기업 넥스트웨이브의 영업이사입니다. 다른 한 명은 다부진 체격의 안경을 쓴 남자입니다. 이도식, 같은 회사의 개발이사입니다. 두 사람은 성민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하지만 성민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척 시선을 내립니다. 태준이 김대리에게 다가갑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월급 받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봅니다. 김대리는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식이 옆에서 비웃으며 거듭니다. 요즘 관리가 왜 이래? 임대료는 비싼데.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리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성민은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김대리 옆에 섭니다. 제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곧 오십니다.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김대리가 고마운 눈빛으로 성민을 봅니다. 태준이 성민을 힐끗 쳐다봅니다. 경비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태준의 시선이 성민의 얼굴에 머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너. 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박성민 아니야? 도식도 놀라 성민을 자세히 봅니다. 진짜네. 성민이 맞네.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성민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오래간만이네. 담담한 인사입니다. 태준과 도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30년? 태준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설마 경비? 도식이 성민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성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경비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와, 진짜 대박이다. 태준이 손뼉을 칩니다. 전교 1등이 경비라니. 인생 참 알 수 없네. 그러게 말이야. 명문대 간 거 아니었어? 도식이 거듭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봅니다. 성민은 묵묵히 서 있습니다. 표정은 평온하지만 움켜쥔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김대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굽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얘 진짜 공부 잘했거든. 태준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전교에서 늘 1등 아니면 2등. 그랬던 애가 지금 말끝을 흐리며 성민을 쳐다봅니다. 의미심장한 웃음입니다. 세상 참 공평하지 않아? 도식이 태준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쟨 경비. 하지만 그 소리가 성민의 귀에도 들립니다. 일부러 들리게 한 겁니다. 성민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야, 우리 가끔 여기서 보겠네. 태준이 성민의 어깨를 툭 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말투는 가볍지만 위압적입니다. 도식도 피식 웃으며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전교 1등이 경비래. 진짜 웃기지 않아? 도식의 웃음소리도 섞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로비에 정적이 흐릅니다.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성민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경비원 공부 잘했대. 그래서 지금 저 모양이라니 인생 참 명문대 나와도 소용없나 봐. 작은 목소리들이 성민의 귀를 찌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직원 하나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성민을 봅니다. 하지만 그녀도 곧 시선을 돌립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승자에게는 박수를, 패자에게는 외면을. 성민은 그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성민은 천천히 경비실로 걸어갑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성민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만 가슴의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립니다. 한때 성민도 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금빛 열쇠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성민은 그 열쇠를 잠깐 쥐어봅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입니다. 이 열쇠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준도, 도식도, 이 건물의 누구도 모릅니다.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닫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58세의 경비원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성민은 경비복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다시 로비로 나갑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로비 CCTV가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태준과 도식의 오만한 태도도, 성민의 침묵도, 이 영상이 언젠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전 10시 성민은 다시 바닥을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묵묵히 성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그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그날 이후 태준과 도식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야 할까요? 이틀째 되는 날 오전, 태준이 골프백을 들고 로비로 내려옵니다. 검은색 가죽 골프백이 묵직해 보입니다. 태준은 성민을 향해 턱짓을 합니다. 야, 성민아. 반말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격의 없이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이거 좀 차에 넣어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성민은 잠깐 태준을 바라봅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민은 말없이 골프백을 받습니다. 예상보다 무겁습니다. 10kg은 좋게 넘을 겁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표정을 관리합니다. 지하 3층 B구역 207번. 태준이 차키를 던지듯 건넵니다. 성민은 재빨리 받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뭐라 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불쾌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성민의 뒷모습을 태준이 지켜봅니다. 입가에 냉소가 번집니다. 전교 1등이 짐꾼이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리게 말합니다. 성민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갑니다. 골프백을 어깨에 메고 차를 찾습니다. 207번 최신형 외제차입니다. 가격이 1억은 넘어 보입니다. 은색 광택이 눈부십니다.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긁히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다시 로비로 올라오니 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차에 서류 좀 넣어뒀는데 가져다 줘. 역시 명령조입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번이죠? 지하 2층 어구역 156번. 뒷좌석에 있어. 성민이 다시 지하로 내려갑니다. 오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리니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비원의 일입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성민의 위치입니다. 차를 찾아 뒷좌석 문을 엽니다.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성민은 가방을 들고 다시 올라옵니다. 도식이 가방을 낚아챕니다. 고맙네. 감사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투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비에서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 미화원 박이모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이모는 허리가 굽었습니다. 오랜 세월 청소 일을 해온 흔적입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고단해 보입니다. 태준과 도식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박이모는 얼른 비켜서서 허리를 숙입니다. 지나가세요. 공손한 말투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코를 찡긋합니다. 우웩 냄새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박이모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식이 옆에서 비웃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다 저래. 두 사람이 지나가고 박이모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쥡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니요. 성민이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성민이 박 이모에게 다가갑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박 이모는 황급히 눈물을 닦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 말은요. 성민이 위로합니다. 박 이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성민 씨.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서 있습니다.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연대감이 흐릅니다. 오후 3시 건물 뒤편 흡연구역이 아닌 로비 앞 화단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태준입니다. 이곳은 명백한 금연구역입니다. 벽에 큼지막하게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태준이 담배를 물고 성민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도발적인 눈빛입니다. 흡연구역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성민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킵니다. 태준은 코웃음을 칩니다. 경비 주제에 규정 타령이야?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당혹스러운 표정들입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못 본 척합니다. 성민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규정은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모두? 너랑 나랑 같은 줄 알아? 태준이 성민의 어깨를 밀듯이 지나갑니다. 성민이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태준은 담배를 화단에 비벼 끕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꺼. 내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든. 협박조의 말입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분노를 삭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상철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상철은 성민에게 다가옵니다. 성민 씨,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민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답합니다. 저 사람들 너무하네요. 제가 경고를 해야. 상철이 붕괴합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성민이 손을 내줬습니다. 그냥 두세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민의 눈빛이 평소와 다릅니다. 무언가 단단하고 깊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상철은 더 묻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민을 믿게 됩니다.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로 로비가 북적입니다. 태준과 도식도 함께 내려옵니다. 성민과 눈이 마주칩니다. 태준이 비웃듯 웃습니다. 도식도 피식 웃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 하면서 뭐가 재미있을까? 그러게. 자존심도 없나 봐. 일부러 들리게 하는 말입니다. 로비의 다른 직원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주차관리원 김대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미화원 박 이모는 고개를 숙입니다. 경비실 보조인력 젊은 직원은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침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태준과 도식은 12층 큰 회사의 임원입니다. 건물 관리비의 큰 부분을 내는 회사입니다. 함부로 대들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약자는 늘 참아야 합니다. 성민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는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금빛 열쇠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성민의 눈빛에 결기가 서립니다. 그 눈빛은 절대 굴하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로비 천장의 CCTV가 오늘도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태준과 도식의 횡포도, 약자들의 고통도, 성민의 침묵도,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성민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8일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전화벨이 울립니다.
상철이 수화기를 듭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소장님, 12층 넥스트웨이브 이사 김태준입니다. 상철의 표정이 굳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경비원 관련해서 민원 넣으려고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경비가 불친절하고 일 처리가 너무 느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경비원인지. 박성민이요. 나이 든 경비 있잖아요. 상철은 잠깐 말을 잃습니다. 성민만큼 성실한 직원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합니다. 누구보다 친절하고 꼼꼼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상철이 신중하게 묻습니다. 요청한 일을 제대로 안 하고요. 말투도 건방져요. 태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아니면 계약 갱신 때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깁니다. 상철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마를 짚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12층 넥스트웨이브는 이 건물의 큰손입니다. 월 임대료만 2,200만 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객입니다. 하지만 성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로비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준과 도식이 성민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죠.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상철은 모니터실로 향합니다. 이 건물의 모든 CCTV 영상이 여기에 모입니다. 상철은 지난 사흘간의 로비 영상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영상, 1월 16일 오전 9시 10분입니다. 태준이 골프백을 성민에게 던지듯 건네는 장면이 보입니다. 성민이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영상,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입니다. 복도에서 태준과 도식이 미화원 박 이모 앞을 지나갑니다. 냄새 난다는 말이 입모양으로 보입니다. 박 이모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세 번째 영상, 1월 17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태준이 담배를 피웁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합니다. 태준이 성민의 어깨를 밀치듯 지나갑니다. 상철은 영상을 멈춥니다. 화면 속 성민의 표정을 자세히 봅니다. 분노도 원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참고 있습니다. 이게 불친절하다고요? 상철이 혼잣말을 합니다. 영상 속 태준과 도식의 태도가 명백합니다. 이건 민원이 아닙니다. 괴롭힘입니다. 상철은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합니다. 증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파일명을 적습니다. 2025년 1월 16일부터 18일 로비 영상. 복사가 끝나고 상철은 경비실로 향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립니다. 성민 씨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합니다. 상철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민은 책상에 앉아 순찰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상철은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습니다. 성민 씨,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철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성민은 펜을 내려놓고 상철을 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12층 김태준 이사가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이요? 성민 씨가 불친절하고 일 처리가 느리다고요. 성민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집니다. 그렇군요. 담담한 반응입니다. 상철은 당황합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해할 줄 알았는데 성민은 너무 조용합니다. 성민 씨,
전 CCTV를 확인했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영상을 봤는데요. 성민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소장님. 괜찮다니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너무했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깨를 밀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무시하고 제가 경비니까요. 성민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 사람들 태도가 너무 오만해요. 상철이 붕괴합니다. 제가 12층에 항의할까요? 아니면 본사의 정식으로? 아닙니다. 성민이 상철의 말을 끊습니다. 조치하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상철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장님, 성민이 상철을 똑바로 봅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깊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인데요? 그 영상들, 기록만 남겨주세요. 기록이요? 네. 별도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고합니다. 상철은 잠깐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민은 대응하지 않고 기록만 남기라는 걸까요? 하지만 성민의 눈빛에서 확신을 봅니다. 이 사람은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USB에 복사해뒀어요. 상철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냅니다. 이걸 보관할까요? 아니요. 소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민이 손을 내젓습니다.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필요할 때요? 네. 곧요. 성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칩니다. 알 수 없는 미소입니다. 상철은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맡은 기분입니다. 12층한테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적당히 대응하겠다고 하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소장님 믿어주세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올 겁니다. 상철은 더 묻지 않습니다. 성민의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상철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상철이 경비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성민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금빛 열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민은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조금만 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닫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상철은 USB를 금고에 넣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잠급니다. 이게 언젠가 쓰일 날이 오겠지. 상철도 무언가를 예감합니다. 12층 넥스트웨이브 사무실입니다. 태준이 도식에게 말합니다. 야, 관리실에 민원 넣었어. 진짜? 뭐라고 했는데? 박성민 불친절하다고. 도식이 피식 웃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CCTV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영상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록됩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민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확고하게. 2025년 1월 20일 오전 10시 12층 넥스트웨이브 사무실입니다. 회사 대표 이성호의 책상 위에 등기우편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성우는 봉투를 뜯으며 무심하게 내용을 봅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튀어나옵니다. 제목을 다시 읽습니다. 임대계약 갱신 조건 변경 통지.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칩니다. 서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은 2025년 3월 31일입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갱신 시 적용될 새로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월 임대료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변경 임대료는 3,200만 원입니다. 눈을 의심합니다. 성우는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2,200에서 3,200, 1,0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무려 45% 인상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시세를 고려해도 과도합니다. 도대체 왜? 성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이마를 짚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비서 김 과장이 급히 들어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봐. 성우가 서류를 건넵니다. 김 과장이 빠르게 내용을 훑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1,000만 원이나 오른다고요? 그러게. 이 타이밍에 왜 이래? 성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아니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연락이 되던데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 빌딩 숲이 보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내라니요. 월 1,000만 원이면 연 1억 2천만 원입니다. 우리 자금 사정이 어떤지 알잖아. 성우가 한숨을 쉽니다. 지난 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김 과장도 무거운 표정입니다. 사실 넥스트 웨이브는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IT 업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몇 개 엎어졌습니다. 신규 계약도 줄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사들 불러. 성우가 결정을 내립니다. 태준이랑 도식이 와야겠어. 지금 바로요? 응. 당장. 10분 후 태준과 도식이 대표실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앉아. 성우가 서류를 내밉니다. 이거 좀 봐. 태준이 서류를 집어듭니다. 도식이 옆에서 함께 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도식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준이 묻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대. 성우의 목소리가 낮습니다. 1,000만 원이나. 갑자기요? 왜요? 도식이 당황합니다. 나도 모르지. 그냥 통지가 왔어. 성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유도 없어. 그냥 올린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태준이 붕괴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른 거야. 성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우리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침묵이 답합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올해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데. 태준이 말합니다. 월 1,000만 원은 너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성우가 묻습니다.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위험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요? 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강남에서 나가면 이미지는 무슨. 당장 망하겠는데. 성우가 손을 내젓습니다. 강남 벗어나면 고객들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도 살아야죠. 성우가 한숨을 쉽니다.
태준이 잠깐 생각합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합니다. 건물주한테 직접 연락할 수 없나요? 그게 문제야. 연락처를 모르거든. 관리사무소는요? 관리사무소는 중간 역할만 해. 성우가 설명합니다. 건물주 정보는 안 알려줘.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해요? 태준이 답답해합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세 사람 모두 골몰이 생각합니다. 갑자기 도식이 손뼉을 칩니다. 아, 경비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경비. 성우가 되묻습니다. 네. 경비들이 건물 관련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도식이 설명합니다. 건물주 연락처 정도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로비에 있는 박성민 말이죠. 성우는 성민을 모릅니다. 박성민이 누군데? 경비원이요. 나이 든 분. 태준이 대답합니다. 경비가 그런 정보를 줄까? 성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물어는 봐야죠. 태준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우는 잠깐 망설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알아봐. 빨리. 네, 대표님. 태준과 도식이 일어섭니다. 두 사람이 대표실을 나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식이 말합니다. 성민이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부탁? 그냥 알아오라고 하면 되지. 태준의 말투가 거칩니다. 여전히 성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도 좀 공손하게. 야, 우리가 누군데? 경비한테 머리를 숙여. 태준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냥 시키면 돼. 안 하면 더 불편하게 만들면 되고. 너무 그러면 문제되지 않을까? 무슨 문제? 경비 주제에 뭘 어쩌겠어.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태준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태준이 말합니다. 저 친구가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글쎄, 그럴 리가 있겠어? 혹시 모르잖아. 요즘 태도가 좀 그렇던데. 어떻게? 말대꾸도 하고. 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데 참견하더라고. 태준이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임원인데. 도식이 말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도 힘들잖아. 그건 그래. 근데 경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더라. 그냥 참아. 지금은 건물주 연락처가 중요하잖아. 알았어. 일단 오늘은 참아주지. 태준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로비가 보입니다. 성민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 두 사람을 모릅니다. 태준과 도식이 서로를 봅니다. 가자. 두 사람이 성민에게 다가갑니다. 운명의 대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건물주를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결말을 가져올지. 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을 주던 성민이 발소리를 듣고 돌아섭니다. 태준과 도식입니다. 성민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집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민이 조용히 묻습니다. 태준이 입을 엽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로비 CCTV가 조용히 기록합니다. 건물주를 찾는 그들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이미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물뿌리개를 든 채로, 묵묵히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오전 11시 로비입니다. 성민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뿌리개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물을 줍니다. 흙이 물을 머금으며 촉촉해집니다.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영롱하게 맺힙니다. 성민은 이 일상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성민은 뒤돌아봅니다. 태준과 도식입니다. 순간 성민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골프백을 들어준 일, 밀처진 어깨, 들었던 모욕들. 하지만 성민은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습니다. 태준과 도식의 태도가 평소와 다릅니다. 오만하던 얼굴에 억지 미소가 번집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성민아, 태준이 먼저 말을 겁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어색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친절함입니다. 성민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태준이 한 발짝 다가섭니다.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망설이는 듯한 말투입니다. 도식이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성민이 답합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태준은 잠깐 주위를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건물주 연락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태준이 본론을 꺼냅니다. 우리 회사가 좀 급한 일이 있거든.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성민은 잠깐 침묵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임대료 인상 통지를 보낸 지 이틀째입니다. 당연히 건물주를 찾으려 할 겁니다.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필요하신데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잠깐 굳습니다. 경비가 감히 이유를 묻다니요.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부탁할 입장입니다. 임대료 관련해서 좀 협상을 해야 해서. 태준이 설명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렸거든. 말도 안 되게. 불만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랑 직접 얘기를 해야겠어. 성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짧은 답변입니다. 태준이 기대에 찬 눈으로 성민을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건물주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태준이 다시 묻습니다. 경비실에 그런 정보 있잖아. 당연히 있을 거라는 투입니다. 성민은 잠깐 생각하는 척합니다.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단호한 대답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변합니다.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사라집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규정이요. 개인정보라서요. 성민이 설명합니다. 야, 우리가 급한 일이라고 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도식이 불편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성민이 다시 말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관리사무소는 안 알려준대. 태준이 말을 끊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긴장감이 로비에 퍼집니다. 성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성민과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위압적인 자세입니다. 야, 박성민. 반말입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지?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12층 넥스트 웨이브 임원이야.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성민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분한 대답입니다. 태준은 그 침착함이 더 거슬립니다. 알면서 왜 안 도와줘? 태준이 따집니다. 우리한테 잘 보이면 너도 좋잖아. 협박 아닌 협박입니다. 청소할 일도 줄여줄 수 있고. 도식이 옆에서 거듭니다. 성민아, 우리 동창이잖아. 목소리에 호소가 묻어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성민은 두 사람을 차례로 봅니다. 동창이라는 말이 허공에 맴돕니다. 골프백을 던지듯 건넬 때, 어깨를 밀칠 때, 비웃음을 던질 때, 동창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변함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짧고 명확한 거절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야, 지금 장난해?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성민이 반복합니다. 건물주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태준이 욕설을 내뱉으려 합니다. 도식이 급히 태준의 팔을 잡습니다. 야, 여기 사람 많아. 작은 목소리로 말립니다. 태준은 성민을 노려봅니다. 살기 어린 눈빛입니다. 성민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받아냅니다. 좋아. 기억해둬.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두고 봐. 두 사람이 돌아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습니다. 발소리가 거칩니다. 분노가 걸음에 묻어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타고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저런 게 어디서 감히. 도식도 동조합니다. 우리한테 대드는 주제에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로비에 정적이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성민은 다시 물 뿌리개를 듭니다. 남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표정도 평온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차관리원 김대리가 다가옵니다. 성민 씨,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민이 미소를 짓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하네요. 김대리가 분개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성민은 화분 정리를 마칩니다. 물 뿌리개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금빛 열쇠가 빛납니다. 성민은 열쇠를 손에 줍니다. 차갑고 단단합니다. 곧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12층 넥스트 웨이브 사무실입니다. 태준과 도식이 돌아옵니다. 대표 성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기대에 찬 목소리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 경비가 모른대? 아니요. 알려줄 수 없대요. 뭐? 규정상 불가능하답니다. 태준이 분하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우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떡하지? 성우가 한숨을 쉽니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 침묵이 흐릅니다. 세 사람 모두 막막합니다. 건물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오릅니다. 회사는 위기입니다. 그들은 답답함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1층 로비 경비실에 금빛 열쇠를 가진 사람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 오피스텔 1층 카페입니다. 대형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카페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합니다. 구석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넥스트 웨이브 대표 성우와 임원 태준, 도식입니다. 성우는 손목시계를 자꾸 확인합니다. 2시 정각에 건물주 측 담당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상철이 연락을 해줬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나온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에 온대요? 태준이 불안한 얼굴로 묻습니다.
2시라고 했어. 성우가 대답합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분입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얼마나 부담인지 보여줄 자료입니다. 성우는 이 자료로 설득할 생각입니다. 도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긴장되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의 운명이 이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잘 설득해야 할 텐데. 성우가 중얼거립니다. 1,000만 원은 너무 큰 부담이야. 대표님이 잘하실 겁니다. 태준이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카페 입구 쪽을 3사람 모두 주시합니다. 누가 올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성민이 들어섭니다. 경비복을 입은 그가 안으로 걸어옵니다. 3사람은 성민을 봅니다.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성민은 카페를 둘러봅니다. 3사람이 앉은 테이블을 발견합니다.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성민은 차분하고 당당합니다. 태준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왜 여기 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도식도 불편한 기색입니다. 성민이 테이블 앞에 섭니다. 3사람이 올려다봅니다. 성우는 성민을 처음 봅니다. 경비복을 입은 50대 남자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우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태준이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지금 중요한 약속 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비켜주세요. 성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의자를 당깁니다. 끼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이쪽을 봅니다. 우리 약속 있다니까? 성우는 당황합니다. 저기 경비원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성민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의 손이 안주머니로 향합니다.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명함 케이스입니다. 명함 케이스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성민이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2 손으로 정중하게 건넵니다. 성우를 향해서입니다. 성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봅니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읽습니다. 박성민, 라운프라임, 회장. 성우의 손이 멈춥니다. 눈이 커집니다. 명함을 다시 봅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라운프라임 회장. 이 건물주 회사가 라운프라임입니다. 이게... 성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명함을 훔쳐봅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도식도 몸을 기울여 명함을 봅니다. 3사람 모두 얼어붙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카페의 소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립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성민을 봅니다. 경비복을 입은 이 남자가 건물주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함이 증명합니다. 건물주이십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성민은 성우를 봅니다. 네, 박성민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라온프라임 회장이고 이 건물 소유주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골프백을 던지듯 건넨 일, 어깨를 밀친 일, 욕설을 퍼부은 일, 모두가 건물주에게 한 짓입니다. 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냄새 난다고 한 말, 경비 주제라고 한 말, 모든 게 떠오릅니다. 성우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납니다.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90도 각도로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태준과 도식도 황급히 일어섭니다. 의자가 넘어질 뻔합니다. 두 사람도 허리를 숙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성민은 여전히 침착합니다. 앉으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경비 일을 하신 이유가?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제 건물이니까요. 성민이 대답합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성민이 설명합니다. 임차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태준과 도식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겠네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숙입니다. 도식도 따라 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성민은 두 사람을 차례로 봅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으면서도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습니다. 성우는 이해합니다. 왜 임대료가 올랐는지, 왜 건물주가 나타난 건지, 모든 게 태준과 도식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성우가 말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 못한 겁니다. 성민은 성우를 봅니다. 대표는 직접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있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말합니다. 매일매일이 기회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문이 막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카페 안이 조용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상황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의 긴장감은 느낍니다. 성민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임대계약건은 문서로 다시 통지하겠습니다. 차갑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성우가 급히 말합니다. 하지만 성민은 이미 돌아섭니다.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뒷모습이 의연합니다.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문이 열리고 성민이 나갑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섭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인가요? 악몽인가요? 태준이 주저앉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쌉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신음하듯 말합니다. 도식도 창백한 얼굴로 앉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봅니다. 성민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로비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누구보다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오전 10시 오피스텔 로비입니다. 어제 카페에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도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9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과 임원분들 10시에 로비로 와주시겠습니까? 건물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10시 정각 세 사람이 로비로 내려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이 아닙니다.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민이 중앙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복이 아닙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입니다. 성민의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김 대리입니다.
미화원 박 이모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상철도 있습니다. 성우와 태준, 도식이 다가갑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성민이 세 사람을 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입니다. 오셨습니까? 정중한 인사입니다. 네, 회장님. 성우가 공손하게 답합니다. 태준과 도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건물주가 성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성민이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임대 계약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성민의 말에 집중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성민이 김 대리를 바라봅니다. 김 대리님, 이리 오시겠습니까? 김 대리가 당황하며 앞으로 나섭니다. 60이 넘은 그의 얼굴에 의아함이 번집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은 주차관리원 김철수 대리님입니다. 성민이 소개합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오셨습니다. 김 대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성민이 태준을 봅니다. 김태준 이사님,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일주일 전 주차 차단기가 고장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당신은 김 대리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민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월급 받으면서 이 정도도 못하냐고. 태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김 대리님은 그날 새벽 4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합니다. 차단기 고장은 전기 문제였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성민이 박 이모를 봅니다. 박순자 이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 이모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옵니다. 손에 든 걸레를 꼭 쥐고 있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합니다. 왜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은 미화원 박순자 이모님입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25년간 이 건물을 지켜오셨습니다. 박 이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성민이 태준과 도식을 봅니다. 당신들은 이분께 뭐라고 했죠?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성민이 대신 말합니다. 박 이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이모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십니다. 성민이 설명합니다. 무릎이 아프신데도 계단을 닦으십니다. 무거운 침묵이 로비를 채웁니다. 성민이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당신들은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골프백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성민이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어깨를 밀쳤습니다. 경비 주제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태준과 도식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민이 잠깐 숨을 고릅니다. 이 건물은 제 것입니다.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굴리는 건 이분들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성민이 계속 말합니다. 이분들이 땀 흘려 일하십니다. 태준의 무릎이 꺾입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도식도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성민은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연민도 분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합니다. 김 대리님. 성민이 김 대리를 봅니다. 받으실 사과를 받으세요. 태준이 김 대리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김 대리님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입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식도 함께 말합니다. 김 대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박 이모님. 성민이 다시 말합니다. 이분들의 사과를 받으십시오.
박 이모는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준과 도식이 박 이모를 향해 절합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 이모는 손수건을 꼭 쥡니다. 됐어요, 됐어.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성호를 봅니다. 이성호 대표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당신은 직접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성민이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성호가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성민은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임대료권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성민이 말합니다. 인상된 금액을 고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의 눈이 커집니다. 임대료는 기존 금액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성호가 급히 말합니다. 성민이 로비를 둘러봅니다. 이 건물의 모든 직원을 존중하십시오. 당연합니다. 성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명확한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성우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합니다. 성민이 모인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일합시다. 따뜻한 미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칩니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집니다. 로비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찹니다. 태준과 도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마땅합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를요. 성민이 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십시오. 두 사람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성민이 말합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태준과 도식이 고개를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다짐입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집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 존중받는 기쁨이 보입니다. 성민은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약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작은 승리지만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2025년 2월 15일 로비 사과 사건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8시 성민이 평소처럼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복을 입고 있습니다. 회장이지만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비 입구가 열립니다. 태준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태준이 먼저 인사합니다.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입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출근하십니까? 성민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네, 회장님. 태준의 목소리가 공손합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준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멈춥니다. 로비 한쪽에서 박 이모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박 이모를 보고 잠깐 긴장합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기쁜 표정입니다.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 어린 말입니다. 박 이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납니다. 태준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문이 닫히기 전 다시 박 이모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박 이모도 손을 흔듭니다. 성민은 경비실에서 이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진심 어린 변화입니다. 오전 10시 주차장입니다. 도식이 차를 주차하고 내립니다. 주차관리원 김대리가 지나갑니다. 김대리님, 도식이 부릅니다. 저기 이거요. 도식이 손에 든 봉투를 내밉니다. 뭡니까? 김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담그셨어요. 김대리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김대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럴 필요 없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김대리가 봉투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김대리님.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김대리는 봉투를 꼭 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후 2시 12층 넥스트웨이브 사무실입니다. 대표 성우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찹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엽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건물의 모든 직원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태준이 일어섭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부터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식도 일어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오후 4시 로비 카페입니다. 성민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상철이 다가옵니다.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앉으십시오. 상철이 앉습니다. 건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12층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상철이 설명합니다. 인사도 먼저 하고 친절하고 김 대리한테 들었습니다. 상철이 계속 말합니다. 도식 이사가 김치를 줬다고요. 박 이모한테도 매일 인사한대요. 성민도 미소를 짓습니다. 다행입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상철이 말합니다. 약자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원래 있던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성민이 답합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십니다.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입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태준이 먼저 내려옵니다. 박 이모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다가갑니다. 이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손한 인사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박 이모가 웃으며 답합니다. 도식도 인사합니다. 내일 봐요. 김대리가 주차장에서 올라옵니다. 김대리님 먼저 가십시오. 태준이 말합니다. 배려하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김대리가 웃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성민이 경비실에서 나옵니다. 로비를 둘러봅니다.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회장님, 태준과 도식이 다가옵니다. 깊이 인사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민이 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나갑니다. 박 이모와 김 대리도 퇴근합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성민은 혼자 로비에 섭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빠,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어디야? 학교 도서관이요. 공부 중이에요. 그래.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아빠는 어때요? 나 아주 좋단다. 성민이 미소 짓습니다. 요즘 정말 좋아. 다행이다.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딸을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존중받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금빛 열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열쇠를 꺼내 손에 줍니다. 이 열쇠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민은 열쇠를 다시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설 겁니다. 경비복을 입고 로비를 지킬 겁니다. 그것이 성민의 선택입니다. 회장이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로비 조명이 희미해집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시작됩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불을 끕니다. 문을 잠급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뒤돌아봅니다. 건물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제 따뜻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민이 건물을 나섭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불빛이 반짝입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성민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작은 건물 하나는 바꿨습니다. 몇 사람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성민은 집에 도착합니다. 열쇠를 꺼냅니다. 문을 엽니다. 따뜻한 집입니다.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경비복을 입을 겁니다. 로비를 지킬 겁니다. 변화를 지켜볼 겁니다. 회장이지만 경비원입니다. 높은 사람이지만 낮은 곳에 섭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10일 로비 사과 사건 후 넉 달이 지났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합니다. 로비 화단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알록달록 아름답습니다. 오후 3시 로비입니다. 성민이 경비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습니다. 회장이지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비 문이 열립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성민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성민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민지야.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아빠. 여성이 달려옵니다. 성민의 딸 민지입니다. 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언제 왔어? 성민이 묻습니다. 방금요. 깜짝 방문이에요. 민지가 웃으며 답합니다. 대학원은? 오늘 수업 없어요. 민지가 설명합니다.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성민은 딸을 바라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표정도 밝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빠, 여기서 계속 일하세요? 민지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응, 좋단다. 성민이 미소 짓습니다. 경비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의미 있는 일이니까. 성민이 대답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태준과 도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성민을 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도식도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출근하십니까? 성민이 답합니다. 네, 회의가 있어서요. 태준이 설명합니다. 민지를 봅니다.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제 딸입니다. 성민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도 인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태준과 도식이 인사하고 갑니다. 공손한 태도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지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빠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의아해합니다. 응, 여기 건물주거든. 성민이 설명합니다. 근데 왜 경비복을 입으세요? 직접 보고 싶어서. 민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요? 사람들을, 변화를. 성민이 답합니다. 그때 박 이모가 지나갑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세요. 밝은 목소리입니다. 박 이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성민이 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사입니다. 박 이모가 민지를 봅니다. 어머, 따님이신가요? 네, 제 딸입니다. 예쁘시네요. 아버님 닮으셨어요. 박 이모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가 수줍게 답합니다. 박 이모는 청소를 하러 갑니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민지는 놀랍니다. 아빠, 저분들이 아빠를 존중하네요. 서로 존중하는 거지. 성민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지가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단다. 성민이 잠깐 멈춥니다. 커피 한 잔 할까? 좋아요. 두 사람이 카페로 향합니다. 카페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하단다. 성민이 미소 짓습니다. 무엇이 아빠를 행복하게 해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성민은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지난 넉 달간의 일들을요. 태준과 도식의 오만함, 로비에서의 사과, 그리고 변화들. 민지는 조용히 듣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빠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민지가 말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성민이 손을 젓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성민은 딸을 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도 기억해라. 성민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단다. 알아요, 아빠.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가 보여주셨잖아요. 성민의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나중에 내가 리더가 되면 성민이 계속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진정한 리더는 낮은 곳에 선다. 높은 곳이 아니라요?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낮은 곳에 둬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보인단다. 민지는 아버지의 말을 새깁니다. 평생 기억할 말입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십니다. 따뜻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글쎄, 필요한 만큼 변화가 뿌리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지켜볼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말합니다. 고마워, 딸. 성민이 미소 짓습니다. 민지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로비에서 작별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성민이 딸을 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민지가 로비를 나갑니다. 뒤돌아봅니다. 아버지가 손을 흔듭니다. 성민은 딸의 뒷모습을 봅니다.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금빛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를 꺼내봅니다. 여전히 빛납니다. 책임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성민은 열쇠를 다시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평화로운 저녁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퇴근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웃으며 나눕니다. 존중하며 대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민은 만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성민은 불을 끕니다. 문을 잠급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설 겁니다. 경비복을 입고 사람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것이 성민의 선택입니다. 회장이지만 경비원으로 서는 것,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성민은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따뜻한 집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성민은 창밖을 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성민은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경비복을 입고 로비를 지킬 겁니다. 회장이지만 경비원으로, 높은 사람이지만 낮은 곳에 서는 사람으로. 그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존중과 배려, 겸손과 섬김. 그것이 성민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도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섭니다. 박성민 회장은 화려한 회장실 대신 작은 경비실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한 건물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성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존중 하나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